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 포항의 개봉 영화를 소개하는 무비톡톡 시간입니다. 김상목 영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은 아워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세상에 상처받은 두 남녀가 서울의 밤거리를 이제 무작정 목적 없이 산책을 하면서 이제 겪는 이제 이야기들을 담아인 임정은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고요. 이 영화를 이제 이번 달에 메인 영화로 특별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인공들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밤 산책을 떠나는 걸지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기고한 사연들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남자 주인공 지우는 아직까지 뜨지 못한 무명 배우입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친구들은 다 자리를 잡고 네, 사회인이 되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10년을 사귄 여자친구 아름에게서 결별 통보를 받고 맙니다. 네, 이제 헤어지기 전 이제 여자친구가 지훈에게 아주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뼈를 때리는 말을 해요. 네, 이제 정산도 받지 못하고 음, 알바비도 떼이고 이제 음, 오디션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거 어차피 유명한 애가 될 거 알지 않느냐. 네, 이제 그렇게 지훈을 몰아세운 아름은 자기도 사실 이제 연기의 꿈을 가지고 음, 활동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꿈을 포기하고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이제 음, 취업한 상태였어요. 네, 지훈은 생계 문제 그리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음,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부탁하러 선배에게 갑니다. 네, 그런데 그 선배도 지금은 공무원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 정말 영화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 하면서 그렇게 호기롭게 사진을 찍었던 네, 선배인데 지금은 공무원이 돼 있어요. 네, 그 선배에게서 이제 제안받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한강대교에서 음, 혹 자살을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역할을 하는 비공식 이제 순찰 음, 아르바이트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출근해서 우연히 막 이제 한강에서 막 갑자기 쓰러지는 음, 이제 여성을 구조하게 됩니다. 네. 주인공이 배우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립 영화에서 좀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20, 30대의 취업 절벽을 묘사하는 설정과 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한 여성분과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리를 까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여성 은영입니다. 지훈과 함께 밤산책을 떠날 또 다른 주인공이죠. 네. 예, 은영이 한강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건 나름의 또 사연이 있습니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내 연애를 해요. 문제는 상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을 당해요. 그래서 음, 이제 당연히 회사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고 네. 구제를 이제 요청하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은영이 사고뭉치 취급을 받아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나 이제 징계는 없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은영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음,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피폐하겠죠. 네. 그래서 바람 쐬러 갔다가 그렇게 쓰러지고 음.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후는 직장이 없어서, 즉 네, 일이 없어서 좀 힘든 상황이고, 네, 은영은 반대로 일은 있지만 음, 이 삶이 직장 때문에 엉망인 그런 상황인데, 둘 다 인생의 고비와 처한 남녀가 이렇게 기구한 인연으로 만난다니까 뭔가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뻔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지우는 다시 또 순찰을 열심히 돌다가 자신이 병원을 얻고 갔던 은영을 발견하고 무척 안부가 음, 궁금하잖아요. 네. 걱정도 되고 해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은 첫인사를 나누죠. 음, 그리고 지우는 갑자기 은영에게 무작정 밤 산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무 목적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디까지 갈지도 안창하지 않은 산책이 네. 시작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에는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가까워서 네.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나중에 음, 두고두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 처음 만나는 사이면 오히려 편하게 이제 뒷일 생각하지 않고 네. 풀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음, 두 사람은 그렇게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각자의 고충을 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도 끝나지 않는 긴 밤의 음, 산책이 시작되는 거죠. 네. 뜬금없는 이야기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좀 제법 그럴싸한 논리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터를 보니까 네 흑백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도 혹시 흑백인가요? 네, 흑백입니다. 음, 이제 독립영화에서 이렇게 흑백 연출이 자주 쓰여지는데요. 네. 좀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독립영화는 예산도 작고 그리고 음, 상업 영화들에 비해서 어떤 행정 협조 같은 걸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게 야외 촬영을 섭외를 해도 네. 이제
통제를 못하고 막 아. 중간에 엉뚱하게 뭐 행인이 지나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촬영 편의를 위해서 흑백을 하게 되면 좀 덮이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네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음. 이제 흑백 화면을 구사하는 경우가 사실 제법 있고요. 네.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흑백 화면이 보다 선명하게 어떤 오. 이제 분위기를 대비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음. 독립영화가 표현하려는 좀 강하고 선명한 주제를 드러내는데 좀 더 이제 적절하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이제 예술적인 표현 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흑백을 선택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네. 이 영화 아웃 미드나잇 경우에도 밤거리잖아요. 네. 이 밤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 특별히 감독이 흑백을 이제 고심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서울의 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 주인공들은 그러면 한강을 출발해서 어디를 걷게 되나요? 예. 아무래도 뭔가 좀 구도심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꽤 이제 은근히 보면 거리가 멀어요. 네. 명동 밤거리에서 지나서 종로, 을지로, 정동, 광화문까지 일대를 이제 걷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직접 가서 살진 않아도 뉴스나 이런 풍경을 익숙한 공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흑백 화면에 인적이 끊어진 밤 풍경은 전혀 색다른 이국적 느낌을 줍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공간이 맞는지. 네. 그리고 둘은 골목길을 헤매기도 하고 돌담길을 걸으면서 평소에는 사람들 이목 때문에 감히 못하던 소소한 일탈을 저질러요. 소리도 질러보고 네. 좀 이제 이것저것 장난도 좀 쳐보고 음. 그러다가 이제 막 도망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둘은 잃었던 즐거움을 찾고 이제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는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일이 없어서 펼쳐 보이지 못하던 장기들을 은영에게 1대1 서비스로 선보이는데요. 은영에 웃음을 주고 자신의 자부심을 다시 네. 또 회복하게 됩니다. 음. 또 이 임정은 감독이 여기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데요. 우리 추억 영화 시네마 천국이나 네. 찰리 채플린의 시티라이트 네. 같은 장면들을 패러디를 해서 넣어주면서 이제 우리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또 영화 속의 두 남녀에게 또 기운을 주고 다시 이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영화 속에서나 밖에서나 이제 제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두 사람이 이어지나요? 좀 빠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앞서가시는데요. 하룻밤 만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 버리면 장르가 드라마가 아니라 판타지가 되어야겠죠. 네. 이제 하지만 감독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이제 두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둘에게 또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꿈 같은 밤 산책을 마치고 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평소에 겪고 있던 상황, 시련과 좌절을 다시 경험하게 되죠. 지우는 은영과의 어떤 산책에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네. 또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지랖을 이제 부리는데 진심이 늘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상처를 받고 맙니다. 그리고 한강으로 돌아오는데 은영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은영 역시 그런 이제 회사 내에서의 압박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네. 답답한 마음에 한강을 돌아왔던 건데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은영이 지훈을 위로해줍니다. 네. 첫 번째 만날 때는 지훈이 은영을 위로해주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반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둘은 서로 이제 주고 받고 도움과 위로를 나누면서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밤 산책을 출발을 해요. 네. 그런데 감독은 이 두 번째 산책 코스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네. 대해서는 이제 비밀로 상상을 하게 되죠. 영화 직접 딱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셔야 돼요. 꼭. 네. 그 말고도 이제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이달에 만날 수 있는 뭐 독립 예술 영화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그 외국 예술 영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추억의 고전 영화죠. 폭리프의 연인들. 영화를 안 봐도 제목만 들어도 뭔가 좀 운치가 있는 이제 영화인데 네. 프랑스의 거장 로스 까락스 감독이 이제 신작을 만들었습니다. 아네트라는 영화로 올해 칸 영화제에서 개막작이자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배경은 예술가의 도시 LA에서 오페라 가수 안과 스탠드업 코미디언 헨리가 함께 무대에서 인생을 노래하면서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 역에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배우인 마리온 꼬띠아르 그리고 헨리 역에는 연기파 배우로 유명하죠. 아담 드라이버가 맡아서 이제 명품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우리에겐 좀 생소한 폴란드 영화죠. 폴란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은근히 이제 유럽의 예술 영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첫눈이 사라졌다인데요. 마고시카 슈모프스카, 마셀 앵그레르트 이제 발음하기가 좀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 어렵네요. 이미 베니스 영화제상에서 이제 유수의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네. 예술 영화고요. 이 영화에는 영혼을 깨우는 최면술사 제니아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이제 뭔가 좀 찾고 싶었던 이제 헤어진 사람들, 떠난 네.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이제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독특한 이야기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낯설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이렇게 검증된 네. 수상작들인 것 같은데 한국 독립 영화는 그럼 어떤 작품들이 대기 중인가요? 네, 색깔 있는 영화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동민 감독의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라는 작품인데요. 네. 작년 전주국제영화제 전국 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음.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아들의 시각에서 이제 상심한 어머니가 벌이는 행동들을 관찰하는 영화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동민에게 네. 하소연을 하고 아들 이름을 보면은 딱 나오죠. 감독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재회한 엄마가 홧김에 사고도 좀 치고 음. 그런 이제 이야기가 1, 2, 3부 구조로 펼쳐지는데요. 네. 이제 아주 이제 실험성이 돋보이고 특히 감독의 어머니와 연기를 한 배우가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관객이 졸다가는 흐름을 놓쳐버리는 아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배우가. 네.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와 이제 드라마를 오고 가는 그런 이제 아주 실험 영화로 네. 오래간만에 이런 영화들은 개봉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음. 워낙에 이제 검증되다 보니까 이제 네.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독립 영화가 아니면 보기 힘든 실험성인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영화는 이제 또 반대로 아주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원호영 감독의 다큐 한창 나이 선녀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올해 DMZ 그 국제 다큐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네. 아무래도 관객상을 수상하면 뭔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잖아요. 네. 강원도 삼척 산골에 사는 임선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네. 할머니는 70이 다 된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소를 키우고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고 집을 새로 짓는 것을 최신 나이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직접 또 집을 지어요. 망치를 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시골의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노년이 그 단순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이제 도전을 만년에 시작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찰하면서 고향에 계신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영화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개봉 영화 말고 그러면 네. 인디플러스 포항이 이번 달에 준비한 또 네. 특별한 이벤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극장을 활성화 기획전 OTTX라는 이제 특별 기획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극장가가 무척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극장을 못 가니까 우리 관객들은 이제 안방에서 OTT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 세계적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다 OTT에서 보게 되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OTT에서 이제 볼 수 없거나 극장에서 봐야지 제맛이 나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OTT에서는 못 보는 독립 영화들을 음선해서 관객들이 이제 극장 찾게 하는 기획전을 이제 이번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디플러스 포항의 운영 취지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영화들이 지금 소개 예정이죠? 네, 한국 최초의 극장이자 멀티플렉스 사이에서 현역으로 여전히 상영 중인 인천의 애광극장이라는 네. 데가 있어요. 여기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 극장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 뭐 봉준호 감독도 출연하고 최불암 배우도 출연하고 그런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작품이 있고 또 만년 고시생이던 주인공이 사업 시험이 이제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갈 길을 잃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낡은 재개봉관에서 이제 일하면서 벌어지는 애환을 담은 드라마. 국도극장 두 편을 상영을 합니다. 영화를 네. 통해서 우리에게 극장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추억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계기로 준비했다고 하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3일 오후에 이제 상영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감독을 초청한 GV도 기획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옛날 극장에 얽힌 구수한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그러면서 추억을 찾는 여행을 극장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공지드리면은 극장이 이제 11월 20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공연 대관으로 이제 영화 상영하지 않으니까 요 시기는 피해서 네,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비톡톡 지금까지 김상목 영화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